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이범수 교수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사별과 유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사별과 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마음속에 아직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살아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어짐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오늘 저하고 나누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남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것을 잠깐 되돌려보면 우리가 떠나신 분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그분들이 남아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붙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거 모르죠. 그래서 그분들이 뭐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종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성직자들하고 의논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라 그러면 그것은 이제 나의 문제가 되겠죠.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분들을 내가 놔주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애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집착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가령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연속국에서도 나오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어요. 자식의 방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 애도의 측면에서 보면 애도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애도가 끝났다는 것은 고인과 적절한 그러한 이제 거리두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별을 했다든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애도가 끝나지 않은 것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붙잡을 수도 있고 미워해서 붙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힘이 안 들까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에너지를 우리 삶에 한 손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필요한 쓰려면 두 손을 써야 되는데 한 손을 붙잡고 있는 거니까 이 세상을 잘 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까 사별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한 유족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뭘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유족은? 심리적으로 화상을 입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입은 화상은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델마크림?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인 델마크림은 뭐예요? 누군가가 사별해서 돌아가셨어. 근데 내가 그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분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쩌릿쩌릿하고 그다음에 멍해지고 딴 거 다 싫고 우울해지고 이러면 이제 아직 애도의 과정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때문에 지금 유족병을 여전히 이제 증상을 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크림을 발라줘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 크림의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세월? 그렇죠. 세월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세월이
배합된 크림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애도의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심리적으로 입은 화상에 바르는 그 크림의 이름은 애도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내가 애도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이제 우리가 알아보죠. 아까 제가 유족들에게 일어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애를 잃은 엄마가 방을 안 치우고 계속 그러다 보면 남편하고 또 이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예. 아까 자식이 그 이북에 납치된 사람들은 그 집을 떠나지 못해. 그러면 경제적으로 또 개구리 소년 부모님들도 경제적으로 다 피폐해지잖아요. 예. 예. 삶에 써야 될 노력을 거기다 쓰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애도의 과정 중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아, 그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대개 죽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아, 그 사람은요 밥을 잘 먹어요. 응. 뭐가 달라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은요, 돌아가신 내 남편은요 밥을 잘 먹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밥을 잘 먹었습니다 이래야죠. 과거의 일로. 근데 그 사람에게는 남편의 죽음이 과거의 일이 아니고 지금도 그 사람은 있어서 죽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누군가가 돌아가셨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현재 시제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쳐줘야 돼요. 네. 아직도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요, 그것을 참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아했어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그런데 그것은 이제 대개 이제 그렇게 자식을 잃은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렇게 그것을 현재 시제로 표시하는 거는 뭐냐면 그분이 애착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식을 놓으면 어때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을 놓으면은요 영영 이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놔주는 거예요. 네. 자살로 자식을 잃은 분들, 그런 분들 특히 또 심하죠. 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도.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그 가시 있죠. 가시 네. 덩어리. 그것을 그냥 붙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네. 그럼 막 손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으면 찔러도 내가 이걸 놓으면 영영 이제 나한테서부터 벗어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안 됐거든. 내가. 너무 안 됐으니까 놔주면 어디 가서 뭐를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우리 애기들을 놔두면. 그러니까 막 그냥 가시덩어리라도 붙잡고 내가 피가 나도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고인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애도의 과정의 첫 번째인데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오래 사시다 가셨으면 괜찮아요. 네. 천수를 다 했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집은 호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호상이다 그러니까 또 그 상주마저 호상입니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네. 상주한테는 여전히 괴로운 상이죠. 근데 이제 위로하느라고 잘 가셨잖아 이렇게 위로해 주느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 사회에는 문화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은 그게 바로 상장례 절차에서 그게 바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례는 누가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부고를 띄우잖아요. 네. 그 자동적으로 부고를 띄우는 거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알리는 거거든요. 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고를 돌린다는 거. 옛날에는 부고를 돌리지 않고 옛날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옷을 흔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옷을 흔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누구누구 돌아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건 뭐냐면 갓되는 얘기잖아요. 네. 죽어서 갔으니까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곧 집안에 있는 유족들한테도 이분 죽었어를 죽었어라고 얘기 안 하고 돌아오세요라고 자꾸 얘기해서 간접적으로 뒤 유족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동네 분들한테 누구 집 누구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부터 그땐 품앗이 하니까 준비하세요. 빨리 오세요. 준비하세요. 이렇게 알리는 거죠.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요즘은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이제 염습할 때 참관하게 하잖아요. 예. 그거 보는 게 좋죠. 네. 시신이 이렇게 시신을 염습하는 거는 보통 시신 염습할 때 멀리서 보더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나무 토막 같잖아요. 이렇게 시신들이. 그러면 저분이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 몸소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입관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 보면서 요즘은 뭐 시신 메이크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데 예전에는 시신이 누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또 차고 만져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서 애도의 가정의 첫 번째 단계를 밟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시신을 못 찾아. 그러면 죽음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했어. 근데 그 사람하고 사귀다가 그 사람하고 끝났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면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는 뭐냐면 좀 가서 뭐 친구 만나서 하소연하고 소주 한잔하고 뭐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라앉아서 새 사람을 소개해줘. 이렇게 해서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저 사람 헤어지지 않았어. 뭔가 착각이 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인정 안 하면 계속 스토커 되고 쫓아다니고 예. 그러다가 시간은 가고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애도의 가정의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 사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냥 지금 저 염습하니까 오세요. 그러면 또 가.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 그냥 보는 거야. 보고 이렇게 몸으로 그냥 가서 그다음에 또 입관하니까 오세요. 그럼 또 가서 또 뭐 보고 또 울고 또 그다음에 또 요즘은 또 제가 이제 잘 권하는 게 그 돌아가신 분에게 편지 쓰게 하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읽게 하고 그러면 아버지 그동안에 고마웠습니다. 난 아버지가 이렇게 좋았습니다라는 걸 막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에서 막 얘기하다가 보면 진짜로 돌아가셨으니까 얘기를 하거든. 자기 스스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해.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움이 달도 참은 기울듯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뭐냐면 고인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고인이 없는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네. 그래서 맨날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맨날 습관이 돼서 저녁 6시만 되면 자꾸 문을 쳐다봐. 네.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맨날 머리 싸매고 있다가 애들도 눈에 안 들어와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다 나중에 고인이 한만 기다려도 문이 안 열려. 그걸 이제 알기 시작을 해. 네. 그럼 이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있구나. 우리 애한테 이제 다시 신경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이 없는 삶에 적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이제 다 이제 고인이 이제 그 사람 다 죽었어. 그래서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 속에 고인이 여기 이만큼 차지했으면 고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감정도 가라앉고 줄어들고 이렇게 이렇게 된 그것을 전에보다 하고 다르잖아요. 전에 여기 있었으면 우리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애들이라도 건사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우선순위가 그 고인에서부터 바뀌어서 위치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애들을 위로 올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배치하는 게 네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가 되면 이제 애도의 과정이 이제 끝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재배치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인이 막 보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고인이 그립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립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끝나기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러한 기간이 보통 2, 3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또 누가 돌아가셨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아까 자식인지 뭐 부모인지 뭐 형제자매인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요. 애도의 과정은 누가 돌아가셨는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뭐에 따라서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요소가.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람하고 얼마나 내가 애착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죠. 암만 자식이라도 정말로 저 자식은 내가 평소에도 맨날 말썽만 피우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뭐 난 아주 내놨어. 그러면 뭐 아무래도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정말로 내 분신같이 생각했던 자식이라 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게 또 달라지죠. 그래서 애착의 성격에 따라서 애도의 과정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냐도 중요해요. 지금 세월호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다르죠. 정말로 생떼 같은 자식들이 죽은 거예요. 생떼 알잖아요. 그 파란 생떼 그 아깝잖아요. 그럼 막 파가지고 아버지 묘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생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많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러한 애도 상담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주 연구 분야로 하고 또 제가 또 상담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일반 사람들의 생각할 땐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변수가 들어오면 좀 힘들어지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그 유족 입장에서 받아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뭐 저처럼 그렇게 뭐 유족을 더 많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막 나가려고 그러지 유족 벌써 사별이라는 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긴 하지만 그거 뭐 그렇게 생대 같은 자식들 그렇게 잃은 사람들 입장으로는 그렇잖아요. 제가 세월호 일어났을 때 그 팽목항에 가가지고 그 시신을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시신을 이렇게 닦아주죠. 수시한다고 그러죠. 그 방에서 제가 이제 또 저것도 했었어요. 가서 자원봉사로 가서. 그래서 그러한 죽음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원인이 아주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도의 과정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애도의 과정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화상을 입은 상처가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시원하게. 그래서 계속 원인이 뭐냐 우린 못 믿겠다 하는 거는 뭐 지금 여러 군데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러한 분들은 사실은
그 어떤 상황이나 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또 예.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저는 뭐 그런 내막까지 잘 모르니까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자식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이해가 됩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돌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횡사잖아요. 그다음에 외상성 죽음이야, 트라우마성 죽음이잖아요. 그게 탈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또 다중상실이에요. 다중상실은 뭐냐면 이제 그 집단으로 상실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좀 가라앉으려면 옆에서 막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자극을 하니까. 그다음에 또 다중상실은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또 자식이 죽어. 이렇게 연달아서 그걸 다중상실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예. 그다음에 또 자기가 믿는 세계가 가령 이제 이건 트라우마하고 연결이 되는데 트라우마성 죽음을 당했어. 그러한 부모들은 그러한 가족들은 엄청난 애도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길거리 가는데 밤에 막 납치당해서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유족들은 뭐냐면 아니 국가가 뭐 하는 거야? 경찰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세계라고 생각하는 데들이 우리의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아. 그러면 아주 배신감을 막 느끼는 거죠. 배신감. 예. 예. 그러니까 막 분노가 막 오니까 애도의 과정을 밟아나가지 못해요. 그렇다고 나라나 사회를 상대로 뭐 복수를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네,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당하면 이제 가서 뭐 이제 그 조문하러 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조문하면 조문상, 조상 이렇게 했는데 조상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가서 이제 이렇게 애도하는 걸 조상이라고 그러고 문상은 이제 유족들을 문상하는. 그래서 조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 이제 같이 유족하고 같이 이제 조문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현대 심리학적인 연구에서도 유족이 됐을 때 가장 크게 힘을 받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돈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그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물질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나한테 내가 힘이 떨어졌을 때 에너지를 부어주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그 돈도 결국에는 자기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나의 슬픔에 대해서, 나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지를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아까 아버님 얘기하셨는데 가령 뭐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막 이웃집 애하고 놀다가 가끔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웃집 애한테 맞아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코피 나가지고 질질 막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가 어떤 놈의 새끼가 그랬어. 그러면서 부지깽이 막 들고 막 나가서 이놈 새끼 죽인다고 말이야. 이거 아주 잡아서 혼내준다고 막 가. 근데 사실은 이웃집 애라 또 잡아 팰 수도 없어. 근데 이제 애한테 역성 둔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 그래도 첫 번째 뭐냐면 어머니가 내 편을 들어줬다는 거. 나의 고통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수하러 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한테 되게 돼. 근데 이제 못 찾았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내가 애착 관계가 끊어져서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다. 너 정말 고통스럽고 슬프지. 그래서 내가 왔어. 그래서 내가 오고 내가 너 힘내라고 이 돈으로 너 좀 써. 그 부의금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보면. 그래서 그러한 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지지를 이 높은 세상으로부터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오셔서 축원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러한 것들. 예. 그 커다란 고인에 대한 위로가 곧 또 살아있는 유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다음 세상이라도 더 편하고 좋은 세상에 간다는 그러한 그 의미를 이 죽음에 부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애도를 잘하게 해주는 그러한 요소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또 가서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가면 뭐 또 뭐 상갓집이 뭐 저거 하다고 뭐 가서 뭐 고스톱 쳐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예, 너무 뭐 썰렁하다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좀 이제 아주 어르신이 막 돌아가셨는데 유족들이 뭐 별로 이렇게 담담하고 또 이렇게 그동안에 뭐 잘 모시고 그래서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거기서 춤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상이 일어났을 때 대개는 다 이제 고인과의 어떤 삶에 대한 숙연함이 있거든요. 고인이 가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그 장례식장이라는 데는 원래 그냥 고인의 시신을 처리하는 어떤 기계적인 장소가 사실 아니에요. 장례식장은 매우 심리적이고 그다음에 철학적이고 영적인 장소예요.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대개 유족들이 이제 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앉아서 고인을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고인을 생각하면서 고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하고 또 고인하고 나하고 어떤 삶을 역사를 나누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고인한테 잘해드린 거 또 서운하게 해드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상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고인이 또 어디 있지 고인이?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시신은 저 냉장실에 있지만 영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고인의 영혼이 여기 있나? 궁금해 하잖아요, 우리가. 또 불교를 믿는 분들은 또 이제 49일 동안 또 잘해서 또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고 또 뭐 천주교 목사님들 또 다 또 이런 또 영혼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에서는 또 신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또 저걸 하시잖아요. 미사가 아니고 그런 저걸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불교는 또 스님들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고 그러잖아요. 찬송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 고인을 영적으로 이렇게 정화시켜서 좋은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유족들하고 고인하고 끊임없이 고인의 애착관계로 괴로워해.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러한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살다가 저렇게 가면 어디로 가는 거지? 그게 바로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또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같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또 이제 그 성직자들이 오셔서 그러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시신 처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심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일이 막 벌어지는 아주 대단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는 뭐가 일어나냐? 애도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애도의 과정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다음에 고인이 떠나가면 저 세상으로 떠나가면 그 빈자리를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짧고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또 충분히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만들어진 자리.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유족들이 쇼를 하게 만들어진 자리예요. 공연을 하게. 예. 그래서 무대복이 뭐예요? 까만 옷에 여기다 이걸 차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리는 거의 유족으로 충분히 자기를, 그래서 여기다가 까만 옷 입고 막 여기 2개 이렇게 근 사람이 거기서 막 술 먹고 난리 핀다든가, 뭐 술도 먹지 않지만 슬퍼서 막 난리치고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한다고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무대이기 때문에. 예. 예. 나오나? 그러면 나오나는 뭐 하얀 쫙 옷 입고 그냥 스포트라이트 딱 받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공연을 최대한으로 그냥 멋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빈소는 유족이 그렇게 멋있게 최대한으로 자기의 슬픔과 고통과 그러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게 그 공연이 잘 이루어지면 바로 애도의 가정에 쉽게 애도의 가정을 아주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더 뭐랄까 짧고 깊게 이 죽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간과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은 그래서 그 숙연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옷도 가령 뭐 거기 있는데 뭐 문상객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노란 뭐 투피스에 막 미니스커트 쫙 입고 막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러면 내가 상주라도 눈이 바짝바짝 왔다 갔다 하지. 안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주의를 글로 쏠리지 않게 까만 옷에 그다음에 또 하얀 옷에 그다음에 조명도 좀 어둡고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거기에 있는 유족들이 고인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장례식장이고 또 장례식장 제가 뭐 장례식장 홍보 나온 사람은 아닌데 예, 그래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유족의 애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편지 쓰게 하고 고인에게 그러면 머리로 막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어놓는 게 훨씬 더 명확하거든요. 우리 머리로 생각하다 보면 할 생각도 하고 할 생각도 하고 뭐 이게 뭐 진척이 안 되거든요. 근데 써놓으면 이제 명확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전문가라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가면 이제 뭐 혹시 뭐 권할 거 이렇게 좀 조언을 줄 게 없냐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저녁 때 조문객께 가시고 나면 상주들은 앉아서 고인과의 관계, 고인과의 추억, 고인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하세요. 꼭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입관할 때 그 고인에게 읽어드리세요. 고인과 대화를 하세요. 그러고 나면 후회하거든. 고인이 살아생전에 했어야 될 건데 못한 게 있다면 고인한테 직접 고인의 시신이라도 고인한테 뭐 형체를 다 갖췄으니까 직접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로 뭐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에 속속여서 이런 얘기를 직접 하면 마음에서 그냥 큰 게 축 내리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이제 평생 이제 가져가야 돼요. 네. 또 바로 또 돌아가시니까 바로 또 마음도 금방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애도의 가정을 잘 밟아 나가야지 그게 체하면 그럼 이제 그냥 뭐 제가 이제 그런 그 심리 그 훈련 받을 때 그런 애도가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이렇게 봤는데요. 뭐 아주 40년 막 지났는데요. 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코앞에서 6.25 때 그 북한군한테 끌려가는 거를 뭐 7살 때인가 뭐 몇 살 때 코앞에서 끌려가셨대 아버지가. 나쁘게 돌아가셨죠. 대전 분이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그 뭐 한 50년이 됐는데도 그게 생생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아버지를 못 말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7살 된 여자아이가. 그래도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목 가면 안 돼. 막 뭐 북한군을 때리든지 이런 거라도 했으면 낫죠. 그러면 그래도 낫죠. 난 그래도 이렇게 했어라고. 근데 그걸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시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에도의 가정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시, 그래서 뭐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현실처럼 다시 느끼게 해서 또 이렇게 이제 덜어내는 그러한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 전문가,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 뭐 애도 안 된 거, 애도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신 게 있으세요? 마음속에? 없습니다. 없어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네, 오늘 선생님 강의 중에 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 심리 화상, 그러니까 유족이 심리 화상을 입은 거랑 같다는 말이 너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물론 예전에 뭐 유족을 지나긴 했지만 이제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이제는 뭐 그 기억조차 이제 가물거리긴 하는데 정말 앞으로 제가 이제 그 다른 많은 유족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오늘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강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따뜻하게 좀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우리 선생님 하신 말씀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도하는 거, 그게 이제 종결되는 걸 갖다 우리는, 저 사람 애도가 끝났어? 안 끝났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애도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누군가를 이렇게 가슴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 애착 대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분이 사별로 인해서 이제 먼저 떠나시잖아요. 그럴 때에 그 공간을 이렇게 메울 방법은 없다고 그래요. 그 고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이, 그래서 예전에는 애도의 가정을 밟으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옛날에 그 아주 원래 모양으로. 근데 요즘은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가슴에 구멍난 가슴을 가지고 잘 사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고인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고인을 추모하면서 사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 근데 이제 그 고인의 빈자리에서 피가 나면 안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애도의 가정을 이제 지금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정도까지 잘 밟으면 더 이상 피는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되게 그렇게 빈 공간이 피가 나는 게 문제지 이렇게 비어 있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것은 우리가 추억하면서 추모하면서 이제 그 자리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메꿀 수 있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그분에 대한 기억을 하고 또 뭐 묘지를 한번 가본다든가 또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악을 같이 한번 들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도가 안 됐다는 것은 그 생각만 하면 막 정신이 없고 현실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애도가 잘 되신 분들 같으니까 괜찮으신데 혹시 주변에 그러한 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것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또 그러한 분들을 자꾸 도우시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
좋지 않은 죽음으로 가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우리는 신경을 써드려야 되는 거죠. 딴 분들은 외면하더라도 이런 걸 아는 분들은 더 그분들에게 더 마음을 써주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시 그 현실로 돌아와서 신경을 안 써주면 현실을 못 돌아오니까 현실로 돌아와서 자신의 생명을 잘 이렇게 피워내면서 끝까지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 강의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